안녕하세요. 리얼치킨보이 치보입니다. 지금 현재 날짜는 2022년 1월 29일 새벽 1시 3분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너무 복잡한 것도 싫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항상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최대한 단순하게 얻으려고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모든 건 이제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투자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처음에는 정말 단순했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CEO를 처음 봤고요. 태어나서 트위터로 이렇게 대중들이랑 소통을 하고 정치인을 그냥 마음에 이제 좀 안 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정치인도 그냥 비판을 하고 대놓고 하죠. 트위터 통해서. 그리고 회사도 마케팅을 전혀 안 하는 회사고 그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 테슬라를 그냥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여러 기업들을 많이 살펴봤지만 테슬라만한 그런 투자처가 없어서 테슬라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있고 시대 흐름에 그냥 올라타면 되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제가 뭐 투자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물론 뭐 테슬라가 지금 제가 투자하고 그 이후로 뭐 상황이 좋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필연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또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면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OTA 통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FSD 있고 뭐 충전 인프라 있고 충전 인프라도 슈퍼차저인데 슈퍼차저를 태양광으로부터 공짜 에너지를 얻어서 돈을 주고 팔죠. 에너지를. 그리고 자율주행 FSD를 통해서 사고율을 낮춘 다음에 보험 사업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험료는 받는데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보험료 지급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테슬라 매출로 잡히고 마진도 엄청나게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너지 사업도 있고요. 물론 에너지 저장 사업 스토리지 부분 해가지고 그거를 오토비더 통해서 에너지를 사고 팔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산업적으로도 있겠지만 테슬라 뭐 나중에 스마트 홈도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 그런 스마트 홈에서 태양광 얻어서 전기차 충전하고 필요한 에너지 가정용 그런 공조 장치 해가지고 남는 에너지는 또 사고 팔 수 있게 핸드폰 스마트 테슬라 어플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너무 앞서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테슬라가 명확하게 사업 같은 것도 진출을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무리 하락을 많이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이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로 숫자를 확인했잖아요. 성장성도 확인을 했고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부채도 낮아지고 있고 신용등급은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진짜 명품이 세일하는 것처럼
너무 사고 싶어 미치겠고, 진짜 현금이 약간 저한테는 말 그대로 자산으로 바꾸는 용도? 그냥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물건을 사는데 이제 필요한 그냥 화폐일 뿐이고, 대부분 이제 자산으로 바꾸는데 이제 쓰는 거죠. 돈이 진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함인데, 현금의 가치가 그렇게 막 상승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테슬라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시대 흐름에 큰 흐름 그 변화에 선두에 있는 거고, 약간 화폐 쪽에서도 엄청난 개혁,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랑 여러 코인들을 통해서 블록체인들. 그 제가 뭐 엄청 디테일하게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정말로 그냥 단순 명료하게 봤을 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싸지면 한 주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해도 불안하지 않고 더 사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 잘 진짜 버틸 수 있으려면은 레버리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이 되지 않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그 위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자를 낼 수 있다. 월 현금 흐름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어, 뭐 어느 정도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청산을 당할 수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제가 좀 꺼려하는 이유가, 청산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은 주가가 마이너스 99%가 오면은 무조건 청산이잖아요. 하여튼 뭐 주가 대폭락이 오면은, 그럼 제가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청산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산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대출은 많이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는 어찌됐든 좀 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좀 자아 성찰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소중한 것들을 좀 더 챙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되는 것 같거든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러면서 좀 본인의 그런 충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 투자도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게 또 공부기도 하고, 원래 공부 자체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주식 투자가. 그래서 어렵지 않으려면은 공부를 많이 하되 그거를 최대한 또 단순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지금 제가 말한 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테슬라를 단 한 주도 안 팔고 그냥 계속 살 수만 있었던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그냥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지표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거래량을 보고 차트를 보고 이평선을 보고 아니면은 뭐 다른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차트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차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트를 그런 기술적인 거를 공부하기 이전에 내가 투자를 왜 하는지 본인의 투자에 대한 철학이랑 그런 마인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부터 경험을 하고 본인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한 기술적인 거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더욱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첫 번째 스텝을 밟지 않고 기업 공부부터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술적인 차트 같은 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첫 번째 스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폭락장이 오거나 힘든 시기가 오면은 다들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그런 본인의 그런 나의 투자 성향이나 그런 것들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 기업이 좋다. 그러니까 난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잘 밟게 되면은 굳이 뒤에 것들을 공부를 안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공부를 딥하게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딥하게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복잡해지면 당연히 생각이 많아지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투자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밤에 늦은 시간에 지금 이렇게 그냥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냥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고 애초에 이 유튜브가 제 투자 일기 겸 많은 분들한테 이제 무의식의 그런 이런 내용들을 또 전달을 하고 싶었고 저는 또 무의식을 좋아하거든요. 무의식 중에 이런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약간 현실화 되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투자를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러한 무의식의 바탕이 안 깔려 있었으면은 투자를 시작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뭐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딱 한 명만 알았거든요. 투자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장기 투자로 돈을 벌었다. 그냥 딱 그 하나의 무의식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주식을 하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지 그런 것들을 처음에 모르니까 책을 통해서 모방을 했던 거죠. 모방을 하면서 따라했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 공부도 좋고 기술적 공부도 좋지만 본인의 투자 철학이랑 투자 방향성, 마인드, 투자 성향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투자를 왜 하는지, 투자를 통해서 만약에 돈을 벌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다음의 것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상이고요. 늦은 시간이라서 약간 ASMR처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명절도 다가오는데 주가 떨어졌다고 명절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처음에 투자할 때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지 다시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뿅.